조용한 동네 약국, 낮에는 평범한 미소와 약의 향기만이 흐른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감춰진 욕망과 금지된 비밀이 깨어난다. 한 여자의 선택, 한 남자의 유혹,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 그 속에서 고민하던 여자는 새어나오는 그 말을 막을 수가 없었다. 안녕하세요. 밤기록입니다. 눈을 뗄 수 없는 격정과 긴장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매주 더 자극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를 가져올 테니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늦겨울 아침 작은 동네 약국 앞에는 늘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서연은 오전 8시 50분이면 습관처럼 약국 문 앞에 서 있었다. 오래된 간판은 햇빛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빛났다. 서연 약국이라는 글씨 위로 얼룩이 남아있어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서연은 15년 전 약사 면허를 딴 뒤 바로 이 작은 약국을 열었다. 문을 열기 전 거울을 보며 미소를 연습했다. 오늘도 웃자, 서연아. 웃어야 손님들이 올 거야.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고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속마음은 정반대였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끝없이 이어지는 상담과 계산, 손님들의 사소한 불평은 그녀를 지치게 했다. 아침 9시 정각, 문이 열리자 첫 손님이 들어왔다. 옆집 빵집 주인이었다. 서연 약사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이 미소 때문에 약도 안 아픈데 자꾸 오게 돼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약을 건넸다. 말씀은 고맙지만 오늘도 약값은 그대로예요. 두 사람은 가볍게 웃었고 잠시나마 일상의 긴장을 잊었다. 손님들이 오가는 동안 서연은 친절한 약사로 완전히 변신했다. 약을 추천하고 설명하고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주는 동안 그녀의 내면은 공허함으로 채워졌다. 단조롭고 반복적인 하루, 카운터 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손톱을 물어뜯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점심시간 서연은 약국 뒷문으로 나가 좁은 골목에 쪼그려 앉았다. 편의점에서 쌈빵을 우물거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원한 삶이 맞나? 매일 똑같은 하루 약과 계산, 웃음과 친절만 반복되는 삶. 목구멍으로 빵이 넘어갈 때마다 답답함이 가슴을 조였다. 오후 젊은 여성이 감기약을 사러 들어왔다. 약사님, 이거 먹으면 졸릴까요? 서연은 다정하게 설명했다. 부작용으로 졸릴 수 있으니 밤에 드시고 운전은 피하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이 사람도 나처럼 반복되는 삶을 살까? 저녁 6시가 가까워지자 약국은 점점 한산해졌다. 서연의 손은 여전히 떨렸고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공허함과 갈증이 남았다. 규칙상 문은 7시까지 열어야 했다. 숨을 고르며 손톱을 문지르는 그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거리의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향하지만 서연은 그 세계와 단절된 기분이었다. 그때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 3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왔다. 후드티를 입은 낯선 남자, 어색한 웃음, 불안한 눈빛. 서연은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약을 찾으시나요? 남자는 간단히 감기약을 달라고 했지만 서연은 눈치챘다. 그의 손이 카운터 아래 선반에 있는 작은 약병을 슬쩍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다. 뭐 하시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남자는 흠칫하며 약병을 떨어뜨렸다. 서연은 몸을 굽혀 떨어진 약병을 집으려 했다. 그때 남자도 함께 몸을 기울여 손을 뻗었다. 두 사람은 손이 맞닿았다. 순간 눈이 마주쳤다. 그런데 서연은 심장이 뛰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만이 아니라 짜릿한 자극과 금지된 욕망. 서연은 스스로 놀라 이성적으로 행동하려 애썼다. 이건 의사 처방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약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주치의가 휴가를 가버렸고
저는 이 약이 너무 필요해서 순간 잘못된 행동을 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남자가 진심으로 미안한 얼굴을 하고 사과를 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꽤 잘생긴 얼굴이었다. 길에서 그냥 마주쳤더라면 한 번쯤 뒤돌아봤을 만한. 알겠어요. 이번만 이해해요. 그냥 눈 감아주는 거. 그리고 저 이제 약국 문 닫아야 해서. 서연의 손가락은 시계를 가리켰다. 시계 바늘은 어느새 7시에 닿아 있었다. 그럼 죄송한데 제가 문 닫는 거라도 도와드릴까요? 지난번에 이 앞을 지나다 보니 약사님이 셔터 내리는 걸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네. 사실 셔터가 조금 말썽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그제야 미소를 보이며 셔터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힘으로 가볍게 셔터를 내려닿았다. 약국 정리를 마무리를 마친 서연은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려 그에게 다가섰다. 그는 서연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미소와 빨간 입술에 눈길이 머물렀다. 낮은 조도의 조명, 내려진 셔터, 외부와 단절된 공간, 약국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아 있었다. 서연은 순간 가슴에 뜨거운 욕망을 느꼈다. 짧은 시간 야릇한 상상을 했다. 순간 그녀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삐져나왔다. 그럼 나를 만족시켜줘요. 남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멈칫했다. 서연은 한 걸음 다가가 속삭였다. 들었죠? 나를 만족시켜달라고. 서연은 이성을 잃고 다시 한번 말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연에게 다가섰다. 이리 와요. 그리고 서연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녀의 몸이 달아오르는 걸 느끼며 더더욱 그에게 이끌렸다. 남자는 서연을 번쩍 안아 올려 약국의 카운터에 그녀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녀의 블라우스 버튼을 하나 둘 오픈했고 그의 입술은 그녀의 귀로 목선으로 쇄골을 지나 그녀의 가슴으로 내려왔다. 남자의 혀는 서연의 붉은 유두를 핥고 약 올리듯 약하게 또는 강하게 서연을 더욱 안달나게 했다. 의있고 남자의 입술은 서연의 팬티 위에 닿았다. 뜨거운 김을 내뿜으며 그의 입술 그리고 그의 혀는 부드럽고 천천히 그녀를 잠식해 나갔다. 그녀의 꽃잎이 열리고 그녀가 신음을 내뱉었다. 너무 좋아. 서연은 어느새 능숙하게 남자의 허리띠를 풀고 버튼을 열고 그의 묵직한 것을 손 안가득 쥐었다. 손에 느껴지는 감촉에 그의 것은 크고 단단했다. 남편보다 더. 서연은 확인하고 싶었다. 서연은 카운터에서 내려와 그의 팬티를 내리고 그의 크고 묵직한 그것을 그녀의 입안에 넣었다. 서연의 입안에 넣기엔 너무 컸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조금씩 깊숙이 그녀의 입안에 넣고 앞뒤로 그를 애무했다. 남자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더니 뒤돌아 세웠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카운터에 엎드린 자세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것을 서연의 다리 사이 은밀한 그곳에 밀어 넣었다. 크고 단단한 그것에 서연의 신음은 점점 커져 닫혀진 셔터 사이로 나갈 것 같았다.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하지만 멈출 생각은 없었다. 서연은 허리를 비틀며 낮게 신음하고 꽃잎을 더욱 활짝 열어줄 뿐이었다. 그렇게 서연과 남자는 한참 동안 뜨거운 섹스를 나누었다. 어느새 서연의 꽃잎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터져 나왔다. 그도 그녀의 꽃잎을 하얀 액체로 가득 채웠다. 그 순간 서연은 남편과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짜릿한 흥분과 자유를 맛보았다. 반복되는 일상과 숨막히는 약국이 잠시 사라졌다. 그 짧고 위험한 자유 속에서 그녀는 그날 살아있음을 느꼈다. 뜨거운 시간 이후 그를 보내고 혼자가 된 순간 서연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다. 다음 날 낮 동안에도 남자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약국 카운터 너머 손님들을 맞이하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무심하게 약병을 훑는 척하며 마음속 불안을 가렸다. 약국은 여전히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요동치고 있었다. 내가 왜 이러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손님에게 건넨 미소는 예전의 친절함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날카로운 긴장으로 변해 있었다.
서연 약사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옆집 떡집 주인의 말에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지난 밤의 기억이 스쳐갔다. 남자의 불안한 숨소리. 그리고 그녀가 내뱉었던 금지된 말. 그의 부드러운 손길. 그의 묵직한 그것. 그 기억이 계속해서 그녀를 자극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일찍 끝났네? 그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물었지만 서연은 그의 시선에서 의심과 경계를 감지했다. 응, 오늘은 조금 바빴어. 짧은 대답과 억지 미소가 오갔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약국에서 겪은 긴장과 금지된 욕망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운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원하는 자유일까 아니, 이건 단지 짜릿함일 뿐. 그러나 금지된 긴장은 반복될수록 강렬했다. 약국이라는 공간은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게임의 무대가 되었다. 서연은 스스로를 다그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세계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았다. 며칠 후 약국 문이 또 한 번 흔들렸다. 서연과 뜨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어색한 웃음과 긴장한 손짓은 서연에게 이미 익숙한 신호였다. 손님을 맞이하며 평소처럼 다정하게 응대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치밀었다. 하지만 여전히 약국에는 다른 손님들이 있었다. 그냥 목이 좀 아파서요. 감기 초기인 것 같아요. 남자는 태연하게 연기를 했다. 네, 그럼 잠시만 기다리세요. 서연은 피식 웃으며 그의 연기에 동참했다. 잠시 약을 조제하는 척 선반 뒤로 가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예상대로 남자는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야릇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제조실 문틈으로 나와 카운터로 걸어갔다. 손님 약은 하루 3번, 식사 후 드세요. 잊으시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지금 저녁 식사 시간이라 약 드셔도 되는데 식사하셨어요? 식사 이미 하셨으면 약 드시고 가세요. 정수기는 조제실 옆으로 돌아가시면 휴게실 안에 있어요. 그녀는 은밀하게 남자를 사람들이 없는 안쪽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그녀는 자연스럽게 문을 잠그고 셔터를 내린 후 그가 기다리는 휴게실로 향했다. 남자의 눈빛은 기대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순간 서연의 입에서 금지된 말이 흘러나왔다. 오늘도 나를 만족시켜줘요. 남자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약국 안 낮은 조명과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됐다. 금지된 욕망과 권력의 감각이 서연의 심장을 채웠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없었던 감각이었다. 남자의 저돌적인 몸짓, 그녀의 도발적 태도는 서로를 자극하며 약국이라는 공간은 그녀만의 은밀한 무대로 바뀌었다. 그들은 서로를 열정적으로 탐색하며 뜨겁게 즐기고 있었다. 서연의 변화는 지훈에게 곧 감지되었다. 늦게 귀가하거나 전화를 피하는 서연의 행동은 이전과 달랐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약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지훈은 결국 사설 탐정 김도윤에게 의뢰했다. 김도윤은 전문가답게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다. 약국 주변과 CCTV, 주변 목격자, 그리고 통화를 통해 서연과 남자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약국에서 짜릿한 긴장을 즐기고 있었다. 손님을 맞이하며 미소를 짓는 낙과 저녁에 금지된 순간 사이에서 그녀의 감정은 점점 더 혼란스럽게 얽혀갔다. 서연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짜릿함을 느끼면서도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약국의 카운터 뒤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는 평온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지훈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남자는 점점 대담해졌고 서연은 그들의 게임에서 자신만의 권력과 쾌락을 느꼈다. 동시에 마음속 공허감과 죄책감은 그녀를 괴롭혔다.
약국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위험하지만 자극적인 무대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미 멈출 수가 없었다. 그렇게 서연의 시간은 아슬아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사모님에게 남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은 관계로 보입니다. 탐정 김도윤이 촬영한 영상이 지훈에게 전달되면서 서연의 비밀은 폭로되었다. 지훈은 떨리는 몸을 지탱하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지훈에게 사진과 영상이 전달되는 순간 그는 충격과 허탈함을 동시에 느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자가 있다는 사실은 그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지훈은 컴퓨터 앞에 앉아 도윤이 건넨 영상을 확인했다. 피가 거꾸로 솟고 토할 것 같았다. 지훈은 영상을 멈췄다. 직접 서연에게 물어봐야 했다. 지훈은 약국을 직접 찾아가 그녀와 마주쳤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긴장이 흐르며 결국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순간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서연아, 이게 뭐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할 수가 없었다. 분노와 배신감, 금지된 흥분이 뒤섞인 감정의 충돌이었다. 약국 안 조용한 공간은 이제 두 사람의 격정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지훈에게 미안했지만 변명할 수도 없었다. 모두 사실이니까. 미안해. 서연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눈물을 흘렸다. 서연과 지훈은 결국 합의 이혼을 선택했다. 약국 수입과 재산은 모두 정리되었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서연은 본인이 저지른 일을 대가로 이혼녀가 되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안정과 따뜻함을 잃었다. 그녀는 공허함 속에서 새로운 삶을 고민했다. 이혼 후 서연은 약국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공간에서 살아가기로 했다. 금지된 욕망과 흥분 대신 그녀는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 속에서 삶을 배워가야 했다. 약국 카운터 뒤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가끔은 지난 사건을 떠올리지만 이제 그녀의 심장은 예전처럼 허무하지 않았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서연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